현재 소송 중에 계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장윤영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반인들이 소송을 할 일들이 평생 몇 번이나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면서 민사, 가사, 형사 등 우리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인드 디톡스 카페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댓글로 질문을 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풍경에 계시는 장윤영 변호사님께서 예를 들거나 상세하고 쉽게 답해 주신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송 중에 계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외도했다는 각서와 외도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즉 협의 이혼 진행 중에 작성한 재산 분할 협의서가 소송 이혼을 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겠지만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협의 이혼이 불발됐을 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에 제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번 더 외도를 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라고 써 있다 하더라도 일반 이혼 소송처럼 재산 분할 재판을 다 하게 됩니다. 그나마 저런 각서가 있다면 판사가 예를 들어 30%를 줄까 35%를 줄까 고민을 될 때, 이럴 때 전 재산 포기를 한다는 각서가 있으니까 35%를 줄 가능성이 높은 정도?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유리한 참작하는 자료로 쓰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저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오면 이 두 가지 소송이 병합이 되어서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나요? 보통은 병합되지 않고 병합 신청을 해야 재판부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이 상황이 바뀌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그럴 때 내 쪽에서 병합 신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와서 내가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간녀 소송 재판부에 기각을 구하는 입장임을 설명하면 상간녀 소송 재판부는 그냥 상간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물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거겠지만, 만약 재판부가 설득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법원으로 이송이 될 테고 다른 재판부로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거든요. 상간녀 소송 진행 중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라면은 보통은 재판부를 설득을 해서 그냥 상간녀 소송은 종료를 하고 가사 소송인 이혼 소송은 별도로 그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외국 거주, 한국 국적의 상간녀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요?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라서 외국에 한국인 상간녀가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그 한국 남자랑 바람 피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호사님 답변은 소송이야 가능하지만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시켜야 하는데 소장을 받을 상간녀의 주소를 알아야겠지요. 만약 알게 된다 해도 해외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다행히 상간녀가 한국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모를까, 본인 소송을 한다고 가정하면 계속 법원 서류들이 해외 주소로 송달돼야 한다면 재판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상담한 경험에 의하면요, 한국 국적의 상간녀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 그 초본 발급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그 본가, 본인의 그 부모님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직계이기 때문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혼 기각이 된 후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 소송을 다시 저에게 할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기각 이후에 아내분이 유책을 저지르지 않는 한 유책 배우자가 집을 나가, 또 집을 나간 기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죠. 가출해서 가출 기간이
길어지면 파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했을 때 이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아내분이 유책 안 저지른 경우라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아내 외도 후 가출한 상태이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저는 기각 입장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현재 아이들은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기각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안 좋다고들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유책이 확실하다면 뭘 해도 문제가 없고, 유책이 애매하다면 뭐든 다 조심스럽겠죠. 여튼 질문을 주신 데 대한 답으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가출까지 한 상황이니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 청구를 한다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애들까지 버리고 나갔는데 남겨진 배우자가 홀로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양육비 사전 처분 신청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바람피고 가출해서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는 애들 많잖아요. 유책 배우자들.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사전 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 이야기를 언급하긴 했으나 관계는 나쁘지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이혼을 언급한 카톡 내용으로 파탄된 가정이라고 판단하기도 하는지요. 정말 그렇잖아요. 홧김에 이혼하자고 우리 피해 배우자들이 먼저 언급하거나 강요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본심은 아닌 거죠. 변호사님 답변을 보면 이혼 소송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다 상식선에서 판결이 나고 판단을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이혼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홧김에 이혼 언급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살면서 혹은 배우자가 외도한 상황에서 이혼 언급됐다고 파탄이 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판사들을 납득시키면 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에서 이러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혼을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혼할 마음이 없었고 현재는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상간자 소송 이후 상간녀가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구상권 청구 소송을 상간녀가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하면 땡큐고 그 관계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라 서로 구상관계가 됩니다. 이때 상간자는 원고에게 실제 판결금을 지급해야지만, 그러니까 돈을 입금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외도 상대방에게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선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판결금을 실제 지급 안 한 상태에서 구상금 소송을 하면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자들은 보통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너 잘못이 80%다, 너 잘못이 90%다 주장하지만 대부분 50대 50으로 나옵니다. 상간녀들도 구상금 소송하려면 또다시 몇백만 원의 돈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하고 본인이 상간녀라는 걸 바탕으로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니 경험에 비춰보면 구상금 소송 실제 청구되는 경우는 10건 중에 1건 정도 같습니다. 구상금 소송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 돈도 돈이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 등 감정이 좋지 않아 좋게 끝내주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제 생각과 똑같네요. 그렇기에 오히려 남편과 상간녀가 추억마저 더럽혀지는 소송이다 보니 아내분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듯 합니다. 아홉 번째, 상간자 소송 중에 상간녀가 죽으면 판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죽으면 땡큐겠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수기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 중에 상간자가 죽으면 상간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겁니다. 수기 절차를 통해서요. 그래서 판결까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으로는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금원을 줘야 하지만 판결금이겠죠? 상속인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승인을 하면 갚아야 하고 상속 포기를 하면 안 갚아도 되고, 한정 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죽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서 갚고요. 피상속인은 상간녀를 말하겠죠. 상속인들이 상속 승인할 까닭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소송 중에 상간자가 죽으면 판결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채무자가 죽어 없는 것이니 돈은 못 받게 되는 거죠. 보통은 상속인들 상대로 수기 신청하기보다는 소취하를 많이들 하십니다.
10번째, 이혼 소송 기각 후에 유책 배우자의 가출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추후 이를 파탄의 근거로 유책 배우자가 다시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요?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가 가출까지 해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배우자는 협조 의무, 동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들마저 위반한 거니 유책이 더 가중되는 겁니다. 거기다 생활비까지 안 주면 부양 의무까지 위반하는 거고, 안 그래도 유책 배우자인데 유책이 더 강화된 것이니 이혼 절대 안 되겠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들이 있긴 한데 그건 정말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사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혼 기각 중에 계신 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아내분들이 바람 안 피고 뭐 시부모님한테 정말 사람으로 할 짓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면은 유책 사유가 없으면 기각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가압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급여 모두 상간자 명의입니다. 개인적으로 급여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이 있으면 급여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요? 월급 가압류를 할 때 채무자 주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이 있으면 안 해주겠다는 것이고 실제 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는 사실 가압류를 했다가 풀어도 큰 손해가 없지만 월급이나 은행 현금 같은 경우는 가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풀게 될 경우 가압류를 당한 사람한테 타격이 너무 큽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조만간 뭐 수술비였다거나 여튼 그래서 은행이나 월급 가압류는 웬만하면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공탁위에 현금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대신 재판이 다 끝나고 가압류가 아닌 강제 집행을 할 때는 그때는 내 채권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고 월급이든 은행이든 압류 및 추심이 쉽게 나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판결이 나고 나서 진행하는 거는 쉽게 나온다고 하시네요. 12번째, 판결금을 남편이 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상간녀에게 다시 판결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내분들 걱정하는 게 남편이 상간녀 판결금을 대신 내주는 거고 정말 열받는 일이죠. 네, 그런데 답변은 못합니다. 그걸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사실 이혼이야 이미 부정행위만으로 가능한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유로 재산 분할에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만큼 부부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되겠지요. 상간녀에게 뭐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상간녀는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 뿐이니까요. 물론 남편이 빌려준 것일 수도 있지만 증여든 대여든 두 사람 간의 법률 문제이지 아내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13번째, 상간소 판결이 끝나고 나면 유책 배우자는 언제까지 유책 배우자로 남나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혹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 거죠. 보통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 지나면 이혼소송 못하는 거 아니에요, 캔디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답변을 보겠습니다. 이혼을 구하는 입장에서 물으시는 건지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물으신 건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혼을 구하는 입장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청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피해 배우자가 이 새끼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간 판결이 나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중단했다는 가정하에서는 6개월이 지나서 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못하겠지요. 물론 부정행위 외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유책 배우자로 남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유책 사유가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간 판결이 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동안 내 유책이 없다면 계속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해 배우자 유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쪽 바람피고 가출해서 이혼 소송하는 애들한테 기각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4번째, 상간소 조정 시 위약벌 조항을 넣고 실제 그런 상황을 적발하게 되면 해당 위약벌 조항에 명시된 금액을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위반 횟수가 너무 많아 금액이 너무 크면 일부 감액될 수 있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고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만나기만 해도 연락만 해도 위약벌 지급을 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면 만났다는 증거, 연락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고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고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크면 말씀드렸듯이 감액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도 이제 약간 그 페어하고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한 번 만났을 때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만나기만 해도 1억 이런 경우는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사회적 통념으로 적정하다 선으로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5번째. 이혼 청구는 유체기가 저는 이 기각 입장인데요. 가사조사, 부부 상담은 당연히 해주는 절차인가요? 애들도 같이 법원에 가나요? 아니면 이혼 소송 시 같이 애들도 동행을 하나요? 보통 가사조사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판사에 따라서 가사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안 거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판사가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쪽에서 판사에게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받으러 올 때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직접 집으로 방문해 자녀를 면담해 볼 수는 있지만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오라고 하지도 않고 면담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가사조사랑 부부 상담을 다 받았는데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둘 다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기각인 경우는 가사조사는 대부분 거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대동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6번째, 남편 명의 집을 증여로 받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꼭 특유 재산이라는 공증이 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특유 재산이라도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증여 받으신 집이 특유 재산이라고 인정된다 해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두 분 사이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집을 아내에게 증여한다. 이 집은 아내 특유 재산으로 본다. 이후 이혼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에 넣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일단 특유 재산으로는 인정될 테고 웬만하면 판사도 위 합의서를 존중에 따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증여받은 지 20년에서 30년이 지났고 그 사이 그 집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남편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뭐 우리가 상속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유 재산으로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받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 재산 증식하는데 기여도가 유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17번째, 상간소 재소송 시에는 첫 소송과 같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상간녀와 다시 만난다 정도로는 안 되고 성관계, 동거 등을 재입증해야 하는지요?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때려서 폭행으로 벌금을 냈다 해도 다음번에 또 때려야 벌금을 또 내는 거지 한 번 때렸으니 다음번에 스치기만 해도 폭행이다 할 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재소송할 때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소송할 때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주장을 피고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뿐이지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지금 뭐 소송과 관련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내분들이나 이렇게 머리 아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 아닌가요?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용어들이 들리고 생각하기 싫다 하더라도 한 두세 번 반복하면은 이혼이나 상간소송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추가하면 좋을 내용으로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란 주제로 차기 방송도 제가 다시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